오리엔탈리즘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에드워드 W. 사이드의 책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 칼 마르크스의 말인데요. 핵심을 찌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사고와 관념을 뜯어 고쳐야 할까요? 오리엔탈리즘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아주 뿌리 깊고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미에 적지 않은 분량의 역자에 변해서 급진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으로 저자보다 한 수를 더 뜨기도 합니다. 이건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적으로 우리 자신이 오리엔탈리즘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죠.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유명인 인물과 저서들이 오리엔탈리즘에 젖어 있다는 충격적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환상을 깨야 하고 더 나아가 동서양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하는데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당장이라도 말끔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그런 정식적 변화이기도 했습니다만 1975년부터 1976년 사이에 대부분 저술된 내용을 1978년에 출간한 이 책은 1995년과 저자의 사망연도인 2003년에 저자 후기가 포함되어 있고 2016년 7월 한글 번역 개정 정복판 10세본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저자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면서 스탠퍼드 대학 행동과학 고등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동양은 유럽 중심의 세계의 동쪽을 말하죠. 무역과 착취 및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된 동양은 유럽인들에 의해 그냥 동양이 아닌 동양화로 변질된 것이죠.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동양을 침략하면서 조작한 동양에 대한 모든 편견, 그 다음에 관념, 담론, 가치, 이미지 등을 말합니다. 서구인들이 말하는 동양 이미지가 그들의 편견과 왜곡에서 비롯된 허상임을 저자는 체계적으로 매우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리엔탈리즘의 범위에서는 역사와 경험의 관점과 철학적 및 정치적 관점 쌍방의 문제 범위를 고찰하고 이부 오리엔탈리즘의 구성과 재구성은 광범위한 연대순으로 근대 오리엔탈리즘의 발전을 검토하고 중요 학자들의 공통적 수사적 기교를 밝히며 3부 오늘의 오리엔탈리즘에서는 초기 오리엔탈리즘이 막을 내린 1870년경부터 식민지 확장과 제2차 세계대전, 영국과 프랑스에서 미국으로의 주도권 이행 특징, 미국의 오리엔탈리즘의 지적 및 사회적 현실을 요약합니다.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바쳐야 하는 사업이다. 벤자민 디즈데일리, 영국 수상이 동양 식민지화 포부를 밝히며 했던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동양이 아닌 동양화된 동양으로 조작된 오리엔탈리즘은 수많은 저명하고 박식한 오리엔탈리스트들에 의해 일방통행식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인종차별, 제국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의 유럽인들에 의해 약하다는 이유로 동양의 관능성, 전체주의적 경향, 후진성, 이상한 정신상태, 상습적 부정확성, 비정상적이고 음흉한 탐욕, 퇴행적 비문명적인 이미지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등에 업고 비참한 이방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서구인들이 말하는 동양적 분위기나 성격은 이국적이고 신비하며 문맹적이고 동양적 전체주의는 야만적 국왕의 철저한 독재와 더불어 서구 계몽주의와는 대립되어 열등한 체제이며 동양적 생산 양식은 정체된 고대 농업 생산의 답보 상태로 서구의 자본주의와는 대립되는 생산 양식이라고 선전됩니다. 끔찍하네요. 동양은 유럽 문명과 언어의 원천이 있지만 아이스킬로스, 빅토르 위고, 단테, 칼 마르크스 등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오리엔탈리즘을 수용했습니다. 단순한 사회현상만이 아닌 정치적, 지적, 문화적, 도덕적 권력 속에 오리엔탈리즘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죠. 존 스튜어트 밀, 칼라일, 맥콜리, 러스킨, 조지 엘리엇, 디킨스 등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을 열렬히 지지한 인물도 부지기수입니다. 거의 천년여 동안 동양을 대표한 아랍과 이슬람은 철저하게 오리엔탈리즘의 본거지가 되었죠. 서양의 대중적인 반아랍적 및 반이슬람적 편견의 역사가 오늘날 이슬람과 미국,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문화와 유대인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인종차별주의와 제국주의는 반유대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양은 모든 면에서 유화 상태인 동양을 지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유럽인은 주도 면밀한 논리, 명석함, 솔직함, 고상함을 무장하고 있고 동양인은 그런 유럽인과 완전히 반대이며 동양인은 그 자체로 무조건 유죄인 셈입니다. 합리적, 평화적, 자유주의적, 논리적이며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본능적 이기심이 없는 서양인과 그렇지 못한 동양인. 아휴, 진짜 끔찍하네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시작된 근대 오리엔탈리즘은 더욱 악랄하게 동양을 괴롭혔습니다. 기독교들에 의해 규정지어진 이슬람은 공포, 황폐, 악마, 가증의 야만인 일뿐입니다. 교정되고 처벌받아야 하는 동양인이죠. 유럽인이 추구하는 것이란 야심에 불타는 천성이며 자신의 권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장 바프티스트 요세 프리에의 말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영국의 인도 식민지, 나폴레옹의 이집트 지배 등의 사업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제국의 영역과 오리엔탈리즘의 영역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식민지의 독립으로 위기를 맞지만 이후에도 사고와 관념에는 사라질 줄 모르죠. 텍스트로 권위를 얻은 오리엔탈리즘은 없는 사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에 벌어지는 오리엔탈리즘의 재구성을 저자는 설명하면서 실베스트로 드 사시, 에르네스트 르낭, 샤토브리앙, 라마르틴, 네르발, 플로베르와 그들의 저서를 통해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텍스트를 통해 저변을 확정하고 권위를 얻게 됐는지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리엔탈리즘 역시 지난 세기와 별반 다를 게 없죠. 동양은 서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유럽 아리아 인종과 동양 아프리카 인종의 구분 타당성의 강조는 여전합니다. 유색 인종은 백인의 관찰 대상이어서 말을 안 들으면 힘으로써 누르면 만사 형통이죠. 제국주의의 그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양 위에 존재합니다. 20세기에 등장한 제국주의자 미국은 건재한 오리엔탈리즘의 도구마를 증명하죠. 타락한 동양의 대표가 되는 이슬람은 미국의 적이면서 보호 대상이며 관리 대상이죠. 미국에는 오리엔탈리즘에 완벽하게 물들은 중동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혹시 미국에 아랍인이 있어도 그들은 한낱 원주민 정보원에 불과하죠. 서양 우월주의와 서양 모방주의 및 서양식의 정착이 미국과 유럽의 지배권 아래 있는 동양에서 특히 일본이나 한국에서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는 저자도 미처 모를 것이라고 옴기니는 분노합니다. 미국 박사를 절대시하고 제국주의의 그늘 아래 매판 지식인의 행태가 만연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비관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행동을 바꾸어야 하죠. 막연한 반미나 반일 자체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죠. 암과 힘이 결합되어 오리엔탈리즘이 지배의 양식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 이 책에는 동양과 서양의 본질적 차이를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으로 구분하며 흑백 논리의 폐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영국이 힌두스탄의 사회혁명을 야기한 동기는 가장 비열한 이의의 관심뿐이었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식도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류가 사명을 완수하면서 아시아 사회 상태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 없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영국이 범한 죄가 어떤 것이라 해도 영국은 이 혁명을 초래하는 데에 무의식적으로 역사의 도구로서 역사를 수행했다. 칼 마르크스의 말입니다. 아이스킬로스부터 단테로 거쳐 계속 이어지는 특정 이미지, 상투 문장, 어휘 형상, 관념, 도구마 등의 총체가 표상으로 굳어집니다. 동양에 사는 서양인은 그들이 직접 체험하는 현실보다 학술적, 서술적 권위를 더 믿습니다. 아무리 있는 그대로 보고 체험한다 하더라도 동양은 다시 동양화로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동양화한 동양의 개념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해담이 옥시덴탈리즘은 아니지만 어쨌든 타락한 지식에서 우리는 영구히 벗어나야 합니다. 1995년 후기에서 저자는 세계 각국의 높은 찬사에도 불구하고 반서구주의 및 이슬람주의와 무슬림 근본주의를 지지한다는 오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조직적 저항도 소개합니다. 2003년 후기에서는
미국의 중동에 대한 과장되고 맹목적인 전쟁주의를 비판하고 제대로 된 휴머니즘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합리적 토론을 제안합니다. 한 권의 책의 영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증명하는 책입니다. 우리 사회에 나 자신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행해진 모든 오리엔탈리즘적 요소를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막막하지만 그래도 작은 사고와 실천부터 옮겨야겠죠. 이성의 힘을 믿고 인간적 감성을 살려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주체적이며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사고를 키우면서 예민하고 세련된 촉각을 갈고 닦아 세상의 모든 옳지 않은 현상을 탐지하여 저항하고 수정합시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1907년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것이 백인이 걷는 길이다. 대지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갈 때 철로를 따라 포도농쿨 아래로 좌우로는 거대한 밀림. 우리는 그 길을 왔다. 비에 젖고 바람 부는 길. 우리가 선택한 별을 길잡이로 삼아 백인이 손을 흔들어 그 큰 길을 걷는 것은 세계를 위해서다. 오리엔탈리즘을 제대로 보여주는 시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책이 나온 후에 2000년대 초반이 아니기 때문에 무려 한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유럽에서 인종차별적 그 발언들이 나오는 거 보면 동양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오리엔탈리즘은 굳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인식의 변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드워드 W.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핵심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